안녕하세요. 기쁨병원 갑상선센터 외과 전문의 곽정학입니다. 우선 갑상선 결절이란 정상 갑상선 조직과 구분되는 호흡 덩어리를 갑상선 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갑상선 결절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환경적인 요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갑상선 결절의 유병률은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연령별로 보면은 10대에서 20대에서는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갑상선 결절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약 60대 정도에 이르면은 50% 정도의 환자분들이 갑상선 결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성에서 남성에서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확률로 갑상선 결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 두경부, 머리나 목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약 40%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갑상선 결절 중에서 최종적으로 갑상선 암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전체 갑상선 결절의 약 5%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몇 가지 알려진 바가 있는데, 갑상선 유도암은 약 5%에서 한 10% 정도 유전적 소인을 가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갑상선 암 중에서 가장 유전적 인자가 높다고 보고 있는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갑상선 유전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 요인 같은 경우에는 두경부 쪽에 어릴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목이나 얼굴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들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양성갑상선 질환들, 양성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양성갑상선 염증성 질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아니면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이런 염증성 질환들도 갑상선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약 2배에서 한 4배 정도 더 높은 확률로 결절과 암이 확인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식인자가 주요한 요인으로 끼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연관관계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요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식이인자, 그리고 비만, 흡연 이런 것들도 갑상선 암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그 연관관계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을 때는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피부 혹은 기도나 식도와 같은 중요한 장기에 가까워서 그 부분을 누르고 있는 경우는 해당 부위에 대한 물리적인 작용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 쪽에서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고, 식도 근처에서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삼킴 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미용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갑상선 결절은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크기가 커질 때까지 자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 자체가 천천히 자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갑자기 커지는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결절이 자라면서 혈관 공급이 풍부히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내부 출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갑자기 낭성 부분이 커지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이 피부 바깥쪽으로 커지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발견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혹이 아래쪽으로, 쇄골 아래쪽, 가슴 쪽으로 발달하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흉골하 갑상선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징적인 신체의 특성으로는 양쪽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그 갑상선 혹에 의해서 주변의 큰 정맥들이나 동맥들이 눌리게 되었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호흡하기 힘들어지는 증상을 특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1mm, 2mm 정도의 아주 작은 결절을 예민하게 검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상 검사 방법이고요. 이러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결절, 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 외에 CT 검사나 MRI 검사들과 같은 다른 검사들도 있지만 해당 검사들은 촬영하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초음파에서 발견된 갑상선 결절은 그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암이 의심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 감별을 하고, 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친 검사나 총조직 검사와 같은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 혹이 양성인지 혹은 악성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친 검사는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아주 비침습적으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총조직 검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시행해서 약간은 더 침습적이지만 한 번에 조금 더 많은 조직을 구득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크기, 모양에 따라서 각각의 방법이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초음파 소견에서 암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결절의 양상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음파에서 결절을 확인했을 때 주변 경상 조직보다 더 검고 어둡게 나타나면서 주변에 석회화가 낀 것처럼 밝은 점들이 보이는 경우, 주변과 경계가 조금 불분명한 경우, 모양 자체가 좌우보다는 위아래로 길게 보이는 이러한 모양을 보일 때는 암의 특성을 가진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절이 있다면 이 결절이 기도나 식도 그리고 목소리를 담당하는 후두신경과 가까이 위치해 있지 않는지 그런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결절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새로운 결절이 나타나진 않았는지, 그 양상은 어떠한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친 검사나 총조직 검사에서 조직 검사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암이 아니라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에탄올 경화술과 그리고 고주파 절제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에탄올 경화술의 경우에는 양성 갑상선 결절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진 낭성 결절인 경우에는 그 물을 주사기로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에탄올을 집어넣음으로써 혹을 치료하는 방법을 에탄올 경화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주파 절제술의 경우에는 혹의 주 성분이 물 성분이 아닌 고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고주파 탐침을 삽입하여서 전극에다가 전기를 흘린 다음에 그 주변에 열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이용을 해서 조직들을 다 소작을 시켜서 혹 전체를 치료하는 방법을 고주파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법은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로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갑상선 절제술이 아니라 갑상선 홍반 치료를 하는 거라 전체 갑상선의 기능은 영향을 주지 않고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수술 치료 방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갑상선 결절을 완전히 떼어내서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이 혹 자체의 크기를 그대로 줄이는 그런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에도 이 혹이 다시 커지거나 주변에 다시 생기지는 않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친 검사나 총조직 검사에서 갑상선 결절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암이나 혹은 여포성 경련과 같은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 양성 혹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많이 크거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치료 대상, 수술적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증상들 중들이 호흡 곤란, 그리고 삼킴 곤란, 그리고 미용적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암은 크게 갑상선 유두암, 그리고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 크게 이 네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이 유두암인 경우에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서 천천히 자라고 예후가 좋은 것이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진단되었을 당시 바로 수술하지 않고 면밀히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적극적 감시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현재도 널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적극적 감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선 갑상선 유두암이 1cm보다 작고,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에서 이 갑상선 유두암이 주변 임파선으로의 전이의 증거가 없거나 갑상선 암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갑상선 내부에서 위치가 좋다고 판단될 때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는 적극적 감시라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극적 감시는
지켜보는 동안 특별한 치료를 하거나 개입이 들어가진 않지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추적 관찰을 면밀히 하면서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술 시기를, 치료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목 아래 절개를 하는 절개 수술 방법, 목에 보이지 않는 곳에 흉터를 내서 접근하는 내시경 수술 방법과 로봇 수술법이 있습니다. 절개 수술법은 목 아래 절개를 직접 하고 갑상선을 손으로 직접 수술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법은 목 아래에 흉터를 남긴다는 단점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내시경과 로봇 수술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들은 접근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되게 되는데요. 입 안으로 접근하는 구강경류, 겨드랑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겨드랑이 접근법, 그리고 양측 겨드랑이와 유륜 근처로 접근하는 바바, 양측 애과 유방 접근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수술은 말씀드렸던 그런 접근 방법들을 이용을 하여 내시경 기계가 아닌 로봇 기계를 이용하여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로봇 수술 방법들은 내시경 기계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과 깊은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화질의 카메라와 손떨림 보정과 같은 기술을 접목하여서 집도애가 조금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절개 방법과 그리고 내시경 그리고 로봇 수술에 따른 어느 수술이 더 좋은지에 대한 연구가 여럿 있었는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수술 후 성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흉터의 여부, 미용적 효과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 연구 결과들 로봇 기계가 더 발달하고 더 섬세해짐에 따라서 수술 후 후유증과 수술 후 깨끗하게 되는 정도가 조금 더 우수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로봇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혹의 크기가 많이 크거나 임파선 전이나 주변 장기 침범과 같은 그러한 소견들이 있다면 로봇 수술로 절제할 때 동반 장기를 절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절개 수술을 이용을 하여서 충분한 범위를 확보하고 제거하는 것이 권고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상태와 환자분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에 대해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에탄올 경화술이나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시술 후에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지만 시술 후에 무리한 활동은 삼가하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면 특별히 제한되는 음식은 없지만 회복 기간 중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말씀을 많이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피해 주는 것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 이후에 수술 부위가 서로 엉켜붙는 유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목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이후에 목소리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술 중에 목소리 신경이 꼭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음성 치료를 받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유전적 소인이 있고 가족 중에 갑상선 암을 받은 환자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가족 구성원들이 면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수질암을 진단받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가족분들은 갑상선 검진을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이나 목 쪽으로 방사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얼굴, 목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갑상선 결절 혹은 암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해지기 때문에 갑상선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 습관에 대해서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잘 섭취를 하고 흡연, 음주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식이 습관과 그리고 운동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